양팀 모두에서 22명의 선수가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청주 지난 1라운드 경기 결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천과 무승부, 이다솔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시즌 인터리그에서 청주가 이천에 9대2로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당시 양지훈 선수한테 5골을 내줬었는데 그렇죠. 그것에 비하면 뭐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현 감독을 만나보는 아까 인터뷰 장면이 나왔었는데 조직력에 굉장히 좀 중점을 뒀다라고 해요. 자, 사실은 이제 현대축구는 조직력이 없는 팀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직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 축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깜짝 놀랐는데 선수 소개를 한 명 한 명 이제 홈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하고 있고, 팬들이 주변에서 또 함성을 또 이런 함성을 들으면서 경기를 한다는 건 선수들에게 정말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축복이고 이제는 본인들도 책임감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겠죠. 네. 더 좋은 경기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선수들, 심판들, 팬들 모두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서 뛴 경험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 기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간접 경험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경기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청주 얘기를 했으니까 포천도 얘기를 해줘야죠. 포천도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두긴 거뒀습니다. 뭐 광주 강산 FC를 맞아서 1대0 다소 좀 힘든 경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뭐 힘든 경기를 했든 쉬운 경기를 했든 대회는 그리고 게임은 이겼으면은 사실 부족한 점을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포천으로서는 첫 라운드 잘 넘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주가 이제 조직력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 또 그 부분을 김정현 감독이 굉장히 강조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소개를 드렸는데 포천도 만만치 않은 조직력의 팀이에요. 포천 저희가 작년에 이 K3 리그를 중계를 해드릴 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상당히 네. 탄탄한 팀입니다. 그렇죠. 실점이 적고 공격도 모험을 하지 않고 안정된 경기 운영을 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포천이 작년에 그 최상위권들 팀 중에서는 실점이 가장 적은 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바위 같은 팀이다. 뭐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드는데 올 시즌에도 포천이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고 또 기대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포천 축구 팬들이 이제는 좀 우승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라운드도 잘 치렀고 이제는 사실 이천, 포천, 청주 세 팀의 결과가 올 시즌 4강 플레이오프 어느 팀이 어떻게 올라가느냐의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내빈들 찾아오신 내빈들이 또 선수들과 또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주의 선수들도 물론 스타겠습니다만 청주의 진정한 스타가 한 명 계시죠. 많은 K리그 팀들도 그런 팀이 있죠. 감독이 가장 스타인 팀이 청주 직제 FC입니다. 네, 김종현 감독이 굉장히 좀 의리를 지키는 사나이 뭐 이렇게도 좀 알려져 있고 K3 리그, 챌린저스 리그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도 여러 기사를 통해서 접했을 것 같은데 뭐 인터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뭐 워낙 대단했죠. 이 대전의 리즈 시절이라고 불리는 2003년 뭐 이건우 선수, 김종현 선수 뭐 있었는데 그때 뭐 거의 대전의 최고 인기를 누렸던 선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 감독이 또 지휘봉을 잡고 있으면 선수들은 또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남 라커룸에서 어떤 선수가 뭐 거드름을 피우면 신태용 감독, 김도훈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골 많이 넣은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스타 플레이어는 명감독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은 깨진 지 오래고 그렇죠. 김정 감독도 그 얘기를 만들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성남 얘기를 하셨으니까 성남 최근에 좀 경기가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인데 모쪼록 신태용 매직을 올해도 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에서 정말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가 중계방송을 시작한 지가 벌써 25분째인데 아직도 경기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식순이겠죠. 양팀 선수들과 그리고 어린이 축구 선수라고 해야 될 거예요. 저 어린이들도 분명히 축구 선수입니다. 저 청주 직지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팀입니다. 그렇죠. 사실 프로 팀들도 유소년 클럽을 운영한 지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네.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죠. 한국 축구로서는.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청주도 물론 마찬가지죠. 포천도 유소년 클럽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도 이제 이번에 또 중고등부를 모집을 하고요. 이제 점점 전문적인 그리고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린이 축구 클럽 리그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청주의 이 어린이들, 포천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축구를 이제 클럽에서 즐기는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재밌고 즐거운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월드컵 4강 아니라 그 이상의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학원 축구를 했던 선수들은 운동을 그만두고 어디 동네 축구에서 명함도 못 내밀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 시스템이 물론 뭐 한국 축구 그 환경에서 좀 물론 아주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클럽 팀들이 유소년 클럽을 운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발전적인 방향에서 분명히 좋은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는 학생이 기본이고 축구 선수를 경험으로 해야 하는 네.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그렇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축을 하셨던 내빈들이 모두 내려오고 있고 지금 관중석이 들끓고 있는 것은 화면에 나오고 있죠. 선수들이 이제 공을 관중석으로 이제 차주고 있어요. 기념구죠. 그렇죠. 글쎄요, 이쪽 저희 중계석 쪽이 이 충북 소재 대학생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는 또 공을 하나도 주지 않으니까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또 포천의 진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주 선수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청주에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식순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려면 이제 청주는 승리로서 그 마무리에 점을 찍어야 될 거고요. 포천은 이제 거기에 초를 좀 쳐야겠죠. 이 식수는 축구 경기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 경기를 잘하는 것이 일단은 오늘 양팀 선수들 1번 목표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90분 동안 펼쳐집니다. 이 경기의 승자 많은 골이 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만 경기 내용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기대가 되죠. 김종현 감독이 기대해라, 공격 축구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온도도 선수를 뛰기에 좋은 날씨고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마치 좀 한일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붉은색 유니폼이 포천이고 경기장 오른쪽에서 왼쪽, 푸른색 유니폼의 청주가 경기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양팀 다 본인들 고유의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 네. 시작부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니폼만 보면 뭐 한일전보다는 연고전이 좀 생각이 나는군요. 둘 다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글쎄요, 너무 지역이 멀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또 라이벌전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주의 지금 축구 열기 대단히 뛰어난 대단히 끌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포천도 또 축구 열기는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이 두 팀 뭐 라이벌로 성장을 해 간다면 챌린저스 리그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다솔 위원은 어떻습니까? 이 명문 클럽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아니죠.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라이벌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라도 어떤 감독들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또는 선수들이 경기 내용을 통해서 라이벌 팀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김일준이 뛰어가 봤습니다만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던지기 공격 청주입니다. 사실 그런 라이벌 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팀들도 또 시너지 효과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팀들이 수원 서울이 경기하면은 관중이 많이 몰리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두 팀과 또 경기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구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라이벌전이 형성이 되고 이슈가 된다면 다른 팀들도 동참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계하고 있는 것은 챌린저스 리그입니다만 이 K리그에서도 어떤 더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더비들이 있어요. 뭐 제철 더비도 있고요. 저 뭐 현대가 더비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더비들이 조금 더 어떤 라이벌 관계를 조금 더 형성을 하면서 조금 더 좀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다면 축구 발전에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미터를 혼자 가나요? 지금은 좀 무리를 했습니다. 네, 권윤철 선수였는데 한 60여 미터를 혼자 단독 돌파를 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구는 상대의 편을 가르고 서로 응원하는 색이 좀 짙은 스포츠거든요. 그렇죠. 야구는 이 관람 스포츠의 성격이 좀 짙은데 네. 축구는 양쪽에 이 서포터즈들이 있기 때문에 라이벌 팀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그리고 그 라이벌 강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리그의 재미도 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직 감독이 올 시즌 이제 포천의 첫 선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차승용 감독의 포천은 이제 본인의 색깔에 좀 맞게 탈바꿈을 좀 시켜야 된단 말이죠. 시즌 초반은 글쎄요, 이수직 감독의 색깔이 좀 드러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사실은 대학 팀들에 비해서 챌린저스 리그 팀들은 동계훈련 기간도 짧고 사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이 조직력이 리그 초반에는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오늘 경기 승패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양팀 선수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전술적인 면이라든지 전략적인 면을 조금씩 가다듬어 가면서 완성시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경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기력을 점점 이 발을 맞추는 것 그리고 조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뭐 모든 팀들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천의 첫 번째 프리킥이 이어집니다. 상대 지형 왼쪽에서 코너킥, 다소 좀 짧은 듯한데요. 머리로 멀리 걷어냈고 뒤쪽에서 포천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포천은 고춧가루 뿌리려면 지금은 좀 크로스와 들어간 선수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는데 네. 경기 초반 이 홈팀의 기를 좀 죽이려면 포천은 올라왔을 때 골까지 또는 슈팅까지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팀 아직까지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고의적인 이제 백헤딩으로 보이는데 여유 있는 듯 뛰어갑니다만 좀 흠칫했을 것 같아요, 오태환 선수. 양팀 골키퍼 킥 굉장히 깁니다. 네. 한국 축구 골키퍼들의 특히 대세인 것 같아요. 좀 골킥이 긴 게. 지난주에 자, 빠졌어요. 빠져나왔어요. 자, 오른쪽. 자, 지금 1대1입니다. 김희중. 자, 왼발로 짧게 올려줍니다만 글쎄요, 그쪽에 선수가 없었는데 일단 오태환 선수가 코너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청주 공격의 핵심이죠. 김희중 선수 그리고 포천 수비의 핵심 오태환 선수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코너킥을 하나씩 주고받고 있는데 지역도 똑같군요. 위치도 똑같습니다. 상대 진영 왼쪽 코너킥. 저 지역에서 요즘은 이제 왼발 잘 쓰는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 왼발로 올리는 선수들이 많아요. 자, 지금도 짧은데 가는데.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짧게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자, 지금은 좀 쉽게 그렇죠. 자, 뒤쪽에서 오른발 한번 접지 못하죠. 자, 조금 늦게 늦은 않았어요. 타이밍에 올라갔는데 일단 뒤쪽으로 흘렀습니다만. 자, 지금은 좀 밀렸는데 일단은 네. 소킹이 됩니다. 자, 앞쪽 볼을 이어받는 선수는 김성호. 그러나 컨트롤이 조금 미숙했습니다. 관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은 글쎄요, 한번 집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챌린저스 리그 출범 초기 포함해서 상위 랭킹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오신 분들의 단위는 적어도 1000단입니다. 뭐 2000이 됐든 3000이 됐든 제가 보기에는 한 5000명은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김영중 선수가 최후방인데 좀 이따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청주 어렵게 걷어내죠. 뒤쪽으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포천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포천의 최후방을 지키고 있는 오태환 선수와 더불어서 김영중 선수가 보이는데 작년에 저 선수가 최전방에 있었어요. 저희 포천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 킥앤러시에서 타겟맨을 맡아줬던 선수인데 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최전방에 김율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포지션 이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크로스가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죠. 청주 잘 잘라서 나옵니다. 박양훈 반대쪽에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 오른쪽에 돌아간 선수 있는데 그러나 수비가 좋았어요. 연결이 일단 되나요? 한번 아주 패스 넘어갔습니다만 좋습니다. 대단히 빠른 스피드. 김현관 올라가야죠. 한번 접는 과정에서 수비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 역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김정현 감독이 오늘 포천의 조직을 무너뜨리려면은 아무래도 좀 빨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양 팀 모두 마찬가지죠. 사실 벽을 쌓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찬다 그래서 균열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른 방법, 그리고 특히 역습, 빠른 역습이 필요한데 청주가 초반부터 공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역습의 중심에는 포천은 역시 11번 이승태가 있고요. 청주는 지금 공 잡고 있는 박양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대단히 기대가 되는 모양입니다. 청주 자기 지형에서 한 번에 길게 내차주죠. 공중볼 경합. 청주의 공격과 포천의 수비 라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신장차가 조금 나는 게 좀 보입니다. 자, 빠졌어요. 나왔어요. 자, 지금 뒤에서 좀 걸렸는데 일단은 속행이 중앙에서 됩니다. 올라와야죠. 나오죠. 올라가는 과정. 뒤쪽에서 한번 접고 두 선수에게 에워싸이면서 볼을 빼냅니다. 자, 역시 신장 얘기를 해주시자마자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큰 선수들은 다소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청주 선수들이 잘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9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팀 파울도 하나 없고요. 심판 휘슬을 10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좋죠. 좋은 경기의 조건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던지기 뭐 한 30m 날아온 것 같아요. 이 챌린저스 리그의 투석기인가요? 청주가 좌측에서 한번 긴 스로인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런 스로인 나오면 제가 중계 도중에 발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자, 지금 킥이 카메라가 못 잡았는데 이번엔 또 엄청나게 높은 킥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독일 월드컵 때 이 폴 로빈슨 잉글랜드 골키퍼가 차가지고 경기장 중앙에 있는 전광판을 맞춘 적이 있었는데 뭐 그것과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킥이 한번 나왔습니다. 김정현 감독의 얼굴이 잠깐 나왔고 저희 지금 중계석 앞으로는 또 장혜호 한 분도 또 경기 관람을 위해서 또 자리를 하고 계세요. 자, 이 경기 시작 전에 장애우 분들을 대학생 분들이 모시고 들어왔는데 뭐 오늘 뭐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한두 개가 아닙니다. 축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선수들 창피한 경기 하면 안 되죠. 정말 멋지게, 특히 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부상이나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은 오늘만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다솔 위원 말대로 골킥 정말 긴데요. 자, 지금은 핸드볼 파울이에요. 굉장히 긴 킥을 이 김동현 골키퍼가 연결을 했고 이 장면이죠. 여기서 손으로 건드렸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5번 김상우 선수의 이제 핸드볼 파울이 있었는데, 자, 양팀 조직과 조직이, 조직력과 조직력이 맞붙는 팀들, 굉장히 비슷한 어떤 스타일의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힘과 힘이 맞붙는다. 변수가,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면 이런 프리킥 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청주가 FA컵 첫 라운드에서 건대에게 한 골을 먼저 넣고 프리킥으로 사실상 경기를 내줬거든요. 자, 오른발 넘어가죠. 좋은 슈팅. 크로스바를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대단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죠. 이 생각보다
인사이드로 안쪽으로 감아차는 프리킥이 쉬운 프리킥이 아닌데 아하. 일단은 살짝 빗나갔습니다만 좋은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조기 축구회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발 안쪽에 이제 맞추는 게 사실은 가장 쉽잖아요. 발등 발 바깥쪽에 맞추는 것보다 이제 발 안쪽에 맞추는 게 쉽기 때문에 이제 저런 킥을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런 킥으로 이제 골을 넣는 선수가 스페셜리스트라고 이제 불릴 정도라고 그런 것을 본다면 마냥 또 쉬운 킥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걸렸습니다. 오른발! 지금은 김영중이 몸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김상우가 어느새 수비에서 또 최전방까지 올라 슈팅까지 한번 날려주는군요. 몸을 던져서 막았던 조성환. 슈팅 한번 때렸으니까 또 부지런히 자기 자리 돌아가야죠. 사실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에는 슈팅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청주의 두 번째 코너킥. 아까는 짧았거든요. 지금도 좀 짧은데 오늘 양팀 선수들의 코너킥이 조금 짧습니다. 선수들이 좀 긴장을 했나요? 몸에 오늘 좀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관중들이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열광적인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관중이 좀 익숙지 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 초반 그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양훈이 단독 돌파를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포천 수비가 외곽으로 걷어냅니다. 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챌린저스 리그 선수들도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이 신태용 감독이 현역 시절에 코너킥이 나면은 관중석에 박수를 유도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선수들도 이제는 프로 선수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스포츠맨십 또는 이 쇼맨십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팬은 스스로 만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자, 스타성은 스스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선수들이 특히 오늘 골 셀레브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킥 앞쪽으로 바짝 붙여주죠. 머리 맞고 자기 진영 쪽으로 굴절이 됐어요. 지금 빠졌어요. 올라와야죠. 이승태 왼발 걸렸어요. 안쪽에서 오른발 슛. 김율진이 걷어내야죠. 그렇죠. 그러나 파울. 자, 김율진이 이 청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뻔했는데 강기원이 위치를 잘 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포천. 경기 초반 약 10분까지는 청주가 좀 기세를 올리는 듯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약 5분여는 또한 포천이 또 기세를 올리는군요. 서로 이렇게 점유율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오늘 경기 대단히 재미있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코어 차는 분명히 얼마 안 날 것 같아요. 많은 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치고받는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죠. 뒤에 있어요. 그러나 수비가 앞서서 걷어내는군요. 지금 머리에 맞지 않았으면 대단히 위험한 찬스를 내줄 뻔했습니다. 이 권윤철 선수가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머리 맞지 않았다면 뒤쪽에 들어가는 포천 선수한테 걸릴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포천의 13번이죠. 서보성 선수의 오른발이 지금 계속해서 날카롭게 청주의 아픈 곳을 찔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심해야죠. 오늘 경기는 세트피스가 경기 향방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포천의 두 번째 코너킥 이번에 길게 가나요? 뒤쪽에서 자, 지금 뒤쪽에 기다리는 선수도 있고 넘어가야죠. 지금 뒷머리로 걷어냈어요. 자, 역습이에요. 자, 빠르게 넘어가야 될 텐데 보고 갔어야 되는데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 반대편에 들어온 선수가 있어요.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한번 접으면서 속도는 떨어졌습니다. 일단 포천의 선수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 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적 치고 들어오죠. 김현관 옆줄 벗어나면서 포천의 공격. 김현관 선수도 FC 서울에 있다가 해외 진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선수거든요.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김현관 선수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글쎄요. 양팀 수비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 나갈 때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위험하죠. 빼내나요? 빠졌습니다. 자, 연결됐어요. 이준호. 그러나 태클 좀 깊어 보이는데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죠? 그 전에 있던 동작에서 볼이 빠지고 몸이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아하. 그 부분을 구두 경고 처리를 하고 파울 없이 이 스로인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깔끔하게 공을 잘 처리를 한 장면이고요. 네. 이 전 장면에서 이제 구두 경고가 있었던 거죠. 저희 강기원 선수도 이 군생활 군 면제를 위해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프로 선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아까 청주에 던지기도 굉장히 길게 갔는데 지금도 발사를 한번 봤어요. 비슷하다 하니까 양 팀이 계속 비슷하게 하는데 네. 코너킥 2개 얻어냈는데 2개 다 왼쪽. 던지기도 길게 가고. 골이 많이 나더라도 많은 차이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헤딩 역시 김영중이 수비에 지금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높이는 뭐 챌린저스 리그 최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돈치치의 예를 작년까지는 들었었는데 네. 이젠 뭐 사샤 선수나 마토 선수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격수에서 전향을 했으니까 뭐 이정 선수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이정 선수도 신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정수, 심우현 선수도 아하, 공격수 그렇죠. 수비로 전향을 했죠. 공격수였다가 이제 수비수로 전향을 하면 유리한 점도 있겠죠, 물론. 어떤 공격수가 어디로 갈지 어떤 행동을 할지 파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아하.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은 포지션을 소화해보는 것도 선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스피드로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만 한 발 앞서서 걷어내는 포천. 뭐 그냥 차는 거 골킥도 굉장히 길어요, 골키퍼가. 김동현 골키퍼인데. 글쎄요,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재밌는 생각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골키퍼가 나보다 멀리 차면 좀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겠죠. 장기가 롱킥인 선수들은 네.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성룡 골키퍼가 85m 골을 한번 넣은 적이 있는데 어허.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거리 킥은 일가견이 있는 선수죠. 정성현 골키퍼는 골킥으로 어시스트도 하는 선수잖아요. 이 공격 루트입니다. 이제 수원의 공격 루트 중 하나가 됐습니다. 네. 작년에 성남에서 그 장면을 톡톡히 봤는데 올해는 수원에서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렇죠. 올라옵니다. 자, 헤딩 일단 돌려놨고 뒤쪽에서 자, 잡았어요. 자, 해놨죠. 뒤쪽으로 해서 왼발! 자, 선수들 힘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도 좀 몸이 경직되면서 슈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좀 전 들으셨어요? 저희 주변에 있는 팬들. 아이구야. 아까 말씀드린 이 대학생들인데 네. 공 안 준 거는 지금 얼굴에 끊겼습니다만은 맞았어요. 일단 뭐 파울로 끊기긴 했습니다만. 아니 김일진 선수 얼굴에 맞았는데. 자, 출혈이 있으면은 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출혈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문자 그대로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굉장히 얼얼할 텐데 표정 변화 없이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울 장면이고 이 전에 이제 사실 김일진 선수의 얼굴에 맞았던 장면이 많은 분들을 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축구 중계 저희 여러 경기 하면서 저렇게 얼굴에 정확하게 맞는 것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골킥이 아니냐 뭐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코너킥이 아니냐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주심은 골킥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슈팅 숫자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은 역시 양팀 수비 조직력이 그만큼 탄탄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죠. 청주는 3백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네. 포천은 4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뒤쪽의 무게를 좀 실었기 때문에 골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경기도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양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의 17번이죠. 남태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수식 감독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카드를 뽑아 들고 있습니다. 이 한국 축구의 신성 남태희 선수와 동명이인인데 네.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될 것 같고 경기장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9번이군요. 이준호 선수가 교체 아웃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수식 감독이 FA컵에서는 고려대를 상대할 때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와서 승리를 했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나왔다가 공격 좀 패턴을 바꾸려는 시도 같습니다. 아하, 수비가 김영중 선수가 걷어낸 것이 김희중 선수의 뒤통수에 맞으면서 본의 아니게 슈팅이 됐네요. 자, 길겠죠? 이번엔 높네요. 지금 저런 공은 헤딩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아플 것 같아요. 청주 볼 빼내죠. 중앙으로 연결. 그러나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태현 잘하네요. 중앙에서 길목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등번호 20번을 달고 있고 팁의 주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제가 농담으로 그분이 좀 생각나지 않냐. 아하, 빠져나갔어요. 자, 걸려 넘어졌는데 일단 주심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그냥 달려가는 과정에서 그냥 이제 달리는 발에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위험한 동작이죠. 이거는 빠졌으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파울로 잘 끊었습니다. 이수식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를 한번 이 장면에 대해서 좀 항의를 좀 해봤는데 조금 전에 김일진 선수의 그 페널티 안쪽에서 그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은 사실 먼저 점프를 했고 그 뒤에 손을 좀 짚었었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일단은 어쨌든 심판이 판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수식 감독도 좀 수긍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의는 항의로 끝나야 됩니다. 그 이상 가면은 곤란해요. 선수 교체를 합니다. 이준호 선수를 빼고 17번의 남태희 선수를 투입합니다. 사실 뭐 심판들이나 축구 팬들이 항의하는 모습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의도 어떻게 보면 축구의 한 부분이거든요. 전략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인정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싫어하는 것은 경기를 좀 쓸데없이 지연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독으로서는 선수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좀 예쁜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터치라인 쪽에서 또는 골라인 쪽에서 경합을 하다가 누구의 공에 맞았는지 정확히 좀 모를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통은 그냥 넘어가서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순둥이냐, 심리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화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 그런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좀 재밌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독의 어떤 성향을 좀 파악해 가는 것도 팬으로서 또 우리 팀의 내가 원하는 팀의 감독은 이런 성향이구나 뭐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저 뭐 양심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속이는 동작 스포츠적인 행위만 아니면은 귀엽게 애교로 그리고 경기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준호가 나가고 남태희가 들어갔는데 글쎄요, 어떤 보관인지는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위치는 그대로 있거든요. 스타일의 변화를 좀 준 것 같은데 그렇죠. 이수식 감독이 다소 이른 시간, 물론 챌린저스 리그는 교체 선수가 5명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선수 교체를 이른 시간에 꺼내 들었기 때문에 포천의 경기력 변화 그리고 경기 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양팀 감독들이 지금 고무줄을 팽팽하게 이제 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수식 감독이 먼저 가위를 끌어서 하나를 끊어낸 것 같아요. 11개의 고물 중에 하나를 말이죠. 다시 한번 넘어가죠. 자, 헤딩. 자, 그것을 끊어낸 고무줄을 이제 수선을 했는데 그 수선한 그 고무줄이 어떠한 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느냐가 포천의 경기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무줄이 이수직 감독 그리고 김주영 감독에게 기쁨을 주느냐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태환의 머리. 자, 슈팅 뒤쪽에서 받치고 있어요. 까지는 못 갔습니다. 뒤쪽에서 김일진이 최전방부터 그리고 미드필더
2선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폭넓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또 움직여주고 있어요. 김일진을 이수직 감독이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위치 선정이 좋은 공격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선수도 19세 이하 대표팀에도 선발이 됐던 선수거든요. 오늘 포천 공격에서는 김일진 선수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도 굉장히 좋아요. 프로필로는 이제 188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무적 상태였기 때문에 1년간 개인 운동을 했는데 팀에 들어오자마자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선취골을 넣었고 오늘 경기도 핵심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또 포천으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셈이 되는 거죠. 위치 선정에 관한 얘기 때문에 헤딩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위치 선정이 굉장히 탁월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그라운드에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면서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햇빛이 이제 그늘로 좀 숨었어요, 해가. 그러면서 중계석 쪽에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지금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바로 앞에서 부심이 보고 있다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죠. 딱 걸렸어요. 사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선수는 항의할 수도 없죠. 네. 부심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눈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난 경기 FA컵 경기에서 챌린저스 1라운드 경기였죠. 네. 이 부심을 쳐다보면서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니까 바로 이 지적을 해준 바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발을 좀 높이 높이 들었던 것 들었어요. 같아요. 양팀 슈팅 숫자 똑같고요.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이네요. 지금은 충분히 경고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어떤 의도적인 장면이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프리킥으로 연결이 계속 되겠습니다. 골 아닙니다. 잘못 나왔네요. 이 관중들의 함성을 골로 좀 착각을 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또 함성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이 K리그를 가보면요, K리그 네. 경기장을 가보면 장내 아나운서가 서포터즈들 또는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도 장내 아나운서의 얘기에 따라서 한번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함성이 있었군요. 지금 좀 전에 양팀 감독이 한 명씩 잡혔는데 생각보다는 표정이 좀 많이 굳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천에 모 선수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요. 이 팀 내에서도 굉장히 경기에 뛰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이 외부적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져서 이제는 옛날에 정말 선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운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챌린저스 리그가 출범 당시에는 생활축구와 엘리트 축구의 만남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한국 축구의 수건이죠. 이 승강제를 위해서 기량이 날로 향상되면서 선수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오른발! 날아차기 슛.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까요? 쉬운 장면이 아니었죠. 네. 이 공이 한번 바운드가 되고 루즈볼 상황에서 한번 슈팅을 날려봤었는데 김일진의 슈팅이었죠. 뒤로 흐르는 이 과정이었는데 뒤로 흘렀을 때 김일진이 날아차기 슛을 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뜬 거를 굉장히 좋은 슈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측면에서 보잖아요. 이걸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아크로바틱하군요. 포천이 다시 볼을 따냅니다. 포천이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어쨌든 포천은 올라갔을 때 적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일진처럼 이렇게 슈팅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은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특히 슈팅 골인데 포천이 그 슈팅을 필두로 다시 본인들의 분위기로 가져왔습니다. 청주 종합운동장을 찾으신 볼 뺏겼죠. 빠졌어요. 자, 앞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휘슬. 지금은 주심이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고 네. 끊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지금 이우선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전반전에만 벌써 두 번째 선수 교체입니다. 29번 김성호 선수를 빼고 31번 이우선 선수를 투입해요. 작년에도 이우선 선수는 차승용 감독이 즐겨 썼던 조커 중에 하나인데 이수식 감독도 역시 이우선 선수를 또 흐름을 바꾸는 데도 이용을 하는군요. 자, 슈퍼 서브죠. 분위기를 가지고 오자마자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를 투입을 하는데 네. 자, 벌써 지금 2명 교체인데 포천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분위기를 가져왔을 때 정점을 좀 찍어주는 것이 원정 온 만큼 중요하겠습니다. 이수식 감독 글쎄요, 김성호와 이준호 선수가 전반전 초반에는 좋은 활약이 있었습니다만 상대에게 이제 집중 마크를 당하면서 약간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치니까 가차없이 또 교체를 시켜줘요. 선수들이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상대 수비를 뚫어내기 위함이죠. 지금 좀 높았습니다. 자, 카메라가 좀 너무 오래 잡아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선수도 굉장히 민망해서 웃고 있죠. 네. 신옥진의 슈팅이었는데. 네, 이지훈 골키퍼도 골킥 길어요. 김희중이 앞에서 같이 좀 싸움을 해줘야겠습니다. 뭐 들고 차는 거나 찍어놓고 차는 거나 똑같네요. 날아오는 게 말이죠. 자, 지금 김영중 잘 빼내는데요. 역시 뭐 발도 있고요. 신체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저희가 FA컵 중계를 해드리면서 이광선 선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김영중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을 쭉 내밀면서 볼 컨트롤 하죠. 청주 볼 따냈고 앞쪽으로 연결하는데요. 청주가 점점 포천의 최종 수비 라인 이 4명을 좀 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포천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견고해진다는 네. 느낌을 주고 있는데 자, 홈 경기에서 분위기 좀 힘들어져요. 이우선 왼쪽에 돌아간 선수 있습니다. 나왔죠. 신옥진 앞쪽 주고 들어갑니다. 남태인데 자, 지금 청주 선수들이 너무 포천 선수들이 공 돌리게 놔두거든요. 네. 본인들 진영 그렇죠. 저렇게 들어왔을 때는 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이승태를 향한 파울이 있었군요. 물론 장신 선수들이 포함된 포천을 상대로 프리킥을 내주면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만은 본인들 진영에서 가만히 놀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포천 선수들이 청주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또 요리조리 잘 피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파울 숫자가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반전 한 10분 정도 10분 조금 더 남았는데 포천 한번 마무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신옥진 넘어가죠. 그러나 골키퍼에게 그대로 가는군요. 지금 이제 프리킥이잖아요. 슈팅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그대로 골이 연결되면 슈팅으로 기록이 됩니까? 아닙니까? 그게 참 궁금해요. 골이 된다면은 슈팅으로 기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하. 에,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국가대표 경기에도 좀 몇 번 저희가 본 적 있었고,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북한과의 경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김치우 선수의 그 마지막 골. 그렇죠. 이 아무도 터치하지 않으면서 네. 바운드가 돼서 그냥 들어갔었는데 그건 이제 김치우 선수의 이제 슈팅일까요? 아니면은 저희 한번 끝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중계 방송 때 저희가 꼭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론 축구 용어에서 센터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잘못된 단어인데 이 선수들이 그리고 축구 팬들이 슈터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뭐 수비를 맞을 수도 있고 아무도 맞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을 만하게 문전으로 강하게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슈팅으로 처리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긴 한데 정확하게 이제 기록관에게 여쭤보면 알겠죠. 이제 헤딩 앞쪽. 저희는 최대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께 또 해결을 해드려야 하는 게 또 저희들의 임무기도 하고요. 자, 경기가 좀 재미가 없나요?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관중들도. 김종현 감독도 카드를 하나 뽑아 드는군요. 8번 선수 성환웅 선수를 준비를 하네요. 성원홍 선수가 지난 시즌 조별리그에서
리그에서 청주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한 선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한 명을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선. 자, 좌우로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고요. 자, 돌아서는 과정 방해를 또 잘 해주는 청주입니다. 이 미드필더 싸움이 지리하게 펼쳐지면 보는 팬들은 좀 많이 좀 답답하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수는 사실 그라운드 안에서 저거 뚫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속도말로 박 터지는 경기를 안에서는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 팽팽한 긴장감을 한 팀이 깬다면은 경기가 재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성환영 선수가 들어갔고 나온 선수는 이제 7번의 박양훈이군요. 박양훈 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헬리오스의 응원이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약간 경기가 이제 좀 처지니까 이게 선수들 특히 이제 축구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응원 박자죠. 저희 북 3번 치고 선수 이름 외치고요. 거의 모든 클럽들이 사용하고 있는 응원구인데 저럴 때 이 팬들이 선수들을 이름을 불렀을 때 쳐다도 보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하다 그래요. 아하. 자, 지금 오른쪽 빠지나요? 내줘야죠. 이승태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 접고 개인기 이승태가 넘깁니다만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남태희가 이름만 남태희가 아니고 드리블 능력도 거의 뭐 남태희 선수 못지않게 프랑스에 있는 남태희 선수 못지않게 좋은 네. 드리블을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에도 프랑스에서 코리안 더비가 한번 있었죠. 또 우리를 또 흐뭇하게 했었는데 아하, 포천은 선수를 또 한 명 교체를 시키는 것 같아요. 벌써 3번째 교체인데 6번의 이정길 선수를 또 준비를 시키는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선수 교체를 하면은 감독이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네.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긴장해야죠. 저 라커룸 들어오면 혼날 수도 있어요. 아, 높이 코너킥 길게 올라옵니다. 넘어가죠. 뒤쪽에 이우선 쪽. 그러나 골키퍼가 일찌감치 나와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지훈 슈팅인가요? 지금은 왼쪽에 있는 선수를 한번 겨냥을 해봤는데 네. 킥이 좀 부정확하게 했습니다. 뭐 골은 조금 늦게 나와도 좋으니까요. 저희들이 좀 흥분할 수 있는 플레이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쪽 들어가죠. 한 명 접고 좌우 측면에 이제 남태희와 이승태 빠른 선수를 좀 배치하면서 스피드를 좀 살려보고자 하는 포천인데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청주도 그렇고 포천도 그렇고 양쪽이 전반전 시작해서부터 계속해서 뒤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공중포를 띄워주고 흘러나오는 볼에서 슈팅 찬스는 좀 비교적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아하. 측면에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또는 중앙 쪽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모습은 오늘 쉽게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정길 선수가 들어가고 11번에 이승태 선수를 뺍니다. 이승태가 선발 출전하면서 이수식 감독에게 어떤 명 받았던 어떤 그런 전술들을 제대로 좀 수행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른쪽에서 많이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사실은 오늘은 공격 쪽은 아직까지는 전부 다 뭐 묶여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풀기 위해서 일단은 3명이나 전반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나마 좀 포천 쪽에서는 공격에서 좀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김일진 선수가 이제 조금씩 눈에 띄었고요. 김희중 선수가 분발을 좀 해야겠어요. 결국은 감독이 기대하는 바 그리고 팬들이 기대하는 바를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남태희 빠지는데 지금은 경고가 나와야죠. 나오군요. 남태희 선수 테크니션입니다. 그래서 공 한번 잡자마자 바로 툭 치고 나가는 장면에서 저건 뭐 다리를 걸려고 했다기보다는 공의 시선을 뺏기면서 어쩔 수 없이 걸게 된 그런 모습이군요. 서보성의 오른발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이번 프리킥
전반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기대를 자, 한번 해보죠. 김영중도 올라왔거든요. 반대쪽 길게 넘어갑니다만 이번에도 골키퍼 이지훈. 청주는 지금 던지기가 좀 부정확했어요. 글쎄요, 다른 포지션도 흥분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골키퍼가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죠. 골키퍼 흥분하면은 네. 경기 그르칠 수 있습니다. 자, 빠졌어요. 옵사이드 아니죠. 그러나 골키퍼가 좀 침착하게. 앞서 걷어냅니다. 김동영 굉장히 먼 거리인데 잘 처리를 해줬어요. 이 골키퍼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이런 장면 놓칠 수도 있는데 네. 잘 기다렸다가 잘 나오고 처리도 잘 해줬습니다. 사실 저거 시간으로 따지면 0.5초도 안 되잖아요. 그 판단하는데. 사실 그 판단 문제 그리고 뛰어나가는 속도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좋은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김상우의 던지기. 드디어 응원이 시작됐군요. 자, 헬리오스의 아성을 넘보는 대학생들의 응원입니다. 남태희가 오늘 왼쪽에서 고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남태희 선수가 워낙 드리블이 좋기 때문에 네. 사실 파울로 끊는 방법 외에는 쉽지 않거든요. 스피드도 워낙 있고요. 지금 이 장면인데 경고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고가 나오는군요. 자, 지금 플랫 3 중에서 두 선수가 지금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청주는 수비하는 쪽에서 부담이 굉장히 갈 수도 있겠습니다. 청주는 벌써 2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았고 포천은 3명의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뒤쪽 흐르나요? 이정길 반대쪽 크로스 넘어갑니다만 약간 뒤쪽이죠. 남태희가 머리를 돌려놓습니다. 김일진 안쪽, 이우선이 2명을 등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김일진이 뜹니다. 이우선에게 연결됐어요. 자, 슈팅 찬스예요. 여기서 한번 접는군요. 접으면서 시간이 지체됐어요. 다시 한번 왼쪽 열어주죠. 오른발. 지금은 자세가 좀 좋지 않았어요. 자, 청주는 글쎄요, 공을 좀 소유하고 타이밍을 한번 죽일 필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포천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데 네. 아까도 제 이준 골키퍼 말씀을 드린 게 공을 잡았을 때 좀 천천히 다시 경기를 찾아올 필요가 있거든요. 전반전 지금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을 기약하는 것도 괜찮고요. 반면에 포천은 지금 전반전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죠. 그러나 좀 성급한 판단이었어요. 아직은 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헤딩. 이우선. 그러나 머리로 먼저 걷어내죠. 자, 반대쪽에 2명이 있어요. 김영관인데 1대1, 2대1이거든요. 앞쪽. 또 막혔죠. 포천의 8명의 수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빼서 냈는데 마무리 패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간 44분, 거의 45분 다 됐고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지는군요. 다시 앞쪽 헤딩으로 포천도 좀 점유율을 많이 높이긴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FA컵 1라운드 보내드리면서 때리다 지치면은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포천 지금 전반전에 계속 때리다가 마무리는 못했는데 골 나지 않으면 후반전 들어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곽으로 걷어내면서 청주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청주는 전반전 이대로 좀 마무리를 하려는 움직임 같아요. 청주가 선수 교체를 또 한 명 하는군요. 글쎄요. 지금 바뀔지 아니면 후반전 시작하면서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영관이죠. 뒤쪽으로 슬쩍 내주고. 자, 청주도 이제 사실상 마지막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정규 시간은 다 지났고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지나간 상황. 여기서 슈팅이라든지 골이라든지 뭐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가 됐군요. 일단 전반전 경기 보신 바와 같이 0대0. 전반전에는 양팀 모두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김재일 캐스터가 경기 시작하면서 정확 짚어주신 대로 골은 많은 골이 아니고 아예 골이 나지 않았는데 경기 자체는 뭐 지루하다거나 이런 재미없는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후반전 이제는 선수들이 긴장도 좀 풀어진 것 같고 탐색전이 끝났기 때문에 후반전은 골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팬들은 조금 지루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본부석 맞은편에 헬리오스가 있고 이쪽에는 네. 또 대학생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열광적인 응원에 비해서는 골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전반전 분석을 해보죠. 포천이 전반전 10분까지는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후 완벽하게 자기들 경기를 찾아왔죠. 특히 공격 쪽에서 해답을 좀 찾은 것 같거든요. 네. 남태희 선수 투입하면서 경고도 2장이나 끌어냈고 그렇죠. 김일진 선수를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도 좀 살아났는데 네. 골을 터뜨리지 못한 점은 좀 분명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공격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골을 터뜨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고, 반면 청주는 홈팀으로서의 이점을 좀 살리지 못하는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주현 감독이 경기 전에 말했던 빠른 플레이가 네. 한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오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라커룸에서 분명히 어떤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후반전은 더 좋은 경기로 보답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 15분 뒤에 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죠. 선수 인터뷰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준비됐으면 화면으로 함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반전 경기 내용 어땠는지 전반전 분석 경기 가지고 후반전 시작할 때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청주 종합운동장입니다.